금과 은에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번 분들이 있고요, 많이 수익을 못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한테는 은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요즘은 이게 좋은데 이걸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도 해드립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고객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사장님, 네. 요즘에 금하고 은에 관심이 많아지고 손님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조언을 좀 해주시죠. 요즘에 금하고 은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흐뭇한 점도 있고 좀 안타까운 점도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25년 동안 금은방을 하고 있는데,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큰 변동이 없으며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산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금 같은 경우에는 해지 수단이라 그래서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처가 크게 변동이 있었을 때 보험으로 금과 은은 변하지 않는 스테이블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금과 은을 샀는데, 요즘은 안전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이 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2024년도와 2025년도 초반인데요, 굉장히 급격한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25년 동안 금은방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자산이든지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습니다. 급격한 조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점을 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한 2년 정도 있으면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 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한 달치 그래프, 뭐 1년치 그래프, 5년치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많고, 또 너무 매스컴도 사상 최고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좀 부추기는 분위기도 있고요. 물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오를 겁니다. 저는 그건 아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제가 그래요. 손님들한테도 얘기할 때 계속 우상향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랑 거래했던 모든 분들은 저를 보면 항상 웃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금이나 은을 사셔갖고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고 인사하고, 뭐 약도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요, 마실 음료수도 갖다 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분의 자산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저 얼굴 보겠습니까?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속 오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 금을 사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길, 아름다운 길, 행복한 길을 걷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어느 분들은, 소수 분들은 아주 높은 가격, 그 전에 그 김치 프리미엄 막 생기면서 국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막 거의 10% 정도 올랐을 때 사신 분들은 속상하죠. 내가 너무 꼭대기에서 잡았나 봐 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솔직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곡선을 넘었을 거고요, 그 가격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금과 은에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번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많이 수익을 못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과 은을 투자해서 수익이 높으신 분들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첫째, 물론 양과 가격, 언제 사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를 수 있어요. 조금 사시는 분들은 수익이 적은 거고요, 많이 사신 분들은 수익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금을 사는 돈이, 그게 뭐 현금일 수도 있고 계좌 이체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현금이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사시는 건 거의 다 실물 금과 실물 은이에요. 가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첫 번째, 내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가 뭐겠어요? 나는 금을 사겠다, 나는 은을 사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해서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요, 아무 생각을 안 하세요. 저한테 질문도 많지 않아요. 그냥 나는 살아왔는데 사장님 조금이나마 수수료를 좀 낮춰주셔서 조금이라도 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건 별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난 마음의 결정을 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결정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경솔하다,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금을 산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살 걸,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 전에 생각도 많이 하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단지 결정을 못했을 뿐이에요. 나는 얼마의 금을 사겠다가 아니고요, 나는 금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분들, 사장님 어때요? 요즘에 금 사는 게 나을까요? 언제 떨어져요? 그때 샀으면 좋겠는데요. 이분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사장님, 그냥 제가 오늘 금을 사러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싸게 드릴 수 없습니까? 정 안 된다면 할 수 없고요,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삽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의 가치, 금의 가치, 은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셔서 사장님 오늘 금값이 얼마입니까? 제 생각에는 국제정세가 이래 해서 앞으로 이제 금값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전쟁이 종식이 되고 그러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사는 게 낫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금을 사긴 사실 겁니까? 예, 저는 금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금값이 대폭락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살랍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치고 금의 수익이 많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맞았어요. 그분 생각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폭락했어요. 그분이 그 폭락한 금값에 금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왜? 그분은 또 자기 말이 맞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또 낼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번에 제가 말한 대로 금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과연 그분이 금을 샀을까요? 90% 못 삽니다. 금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를 또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금값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서 다시 금값이 올라가면요, 그때의 가격이 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을 못 사는 겁니다. 금을 못 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그 수익을 자기가 쟁취를 못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있어요. 주식처럼 사장님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모든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목표는 100돈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10돈씩 떨어지면 계속해서 10돈씩 살 겁니다. 글쎄요, 그것도 어떤 주식에 대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개념과 코인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와 이 금값을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이 금값이 계속 유지돼서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나 요 위에서 사나 요만큼 사느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금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금은 평화로울 때 사셔야 됩니다. 금이 갑자기 매스컴에서 막 금값 폭등, 뭐 중국에서 금을 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며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우와 할 때 금을 사시면 안 돼요. 평화로울 때, 남들이 금을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이럴 때 금을 조금씩 사놓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요즘처럼 급변하는 때는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하면 바로 사셔야 돼요. 생각이 많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얘가 혼자서 알아서 오릅니다. 금, 은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 자, 두 개를 하나 나눠볼게요. 금하고 은을 사러 오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사장님 얼마예요? 좀 10돈만 주세요. 지불하고. 저 이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한 달에 한 10돈씩 살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돈이 좀 생기거든요. 제가 버릇이 그래요. 돈 있으면은 자꾸 뭐 쓰고 뭐 살려고 하는데 그 돈 갖고 골드바 사놓으니까요, 이 골드바를 팔아야 돈이 되니까 이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축 같아요 라는 분, 이분은 어떻습니까? 금으로 돈을 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장님 저 금 사러 왔습니다. 사장님 금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에이, 사장님 전문가잖아요. 왜 그것도 몰라요? 내가 우리 저기 사장님이 금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사고, 좀 앞으로 전망이 없으면 안 살라고요. 저 이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분이 선택하셔서 결정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떤 조언을 주고 싶은데도요, 이게 받을 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금을 사는 게 좋아요? 은을 사는 게 좋아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안정적이고 내가 지금 이 돈이 없어도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요, 제가 요즘은 이게 좋은데 이걸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도 해드립니다. 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금과 은을 사놓고요, 잊으세요. 왜? 어차피 얘네들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돈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존버죠, 존버. 그런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까지 몇 프로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성격이 예민하신 분,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분, 10개 이상 적어 오셔가지고요, 세세하게, 좋아요, 공부하는 거 어때요, 꼼꼼하신 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한테는 은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은이라는 거는요, 상승하고 하락이 좀 심해요. 그리고 파는 거하고 사는 게 좀 갭이 좀 심합니다. 그렇지만 오르기 시작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은을 권하는데, 성격이 급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샀는데 열흘 있다가 최 사장 때문에 금 샀는데 지금 떨어졌잖아, 뭐야,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은을 안 권해요. 금으로 하세요. 금. 왜? 안전하고 우상향으로 아무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고객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금, 은도 권유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고 이 돈 내가 투자한 거 없어도 할 수 있는 분. 그런데 제일 불안하신 분들, 대출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금, 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급격히 오르고 매스컴에서 오르지만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대출 받아서 금 사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돈 빌려서 금, 은 사지 마세요. 여윳돈, 이 돈이 없어도 나는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돈의 가치예요. 사실 이 영상도 뭐 은행권이나 금융 쪽에 계신 분들 보실 텐데요, 사실 돈의 가치 없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그러면요, 사실 우리나라 진짜 무슨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은행의 적금 이자보다 이 금의 가치의 이율이 훨씬 높거든요. 10배 이상입니다. 돈을 가지고 계세요, 고객님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무조건 금, 은을 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저금한 돈을 가지고 금과 은을 다 살 필요는 없다. 만약에 다른 거에 대해서 거기에 수단과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거기에 이걸 투자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것 같다. 이 돈은 돕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채권을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투자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할 수 있죠. 옮겨 다니는데 그래도 지금은 금과 은일 뿐입니다. 절대로 금과 은이 최고는 아닙니다. 이게 금과 은이 사라지고요, 코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코인에 붐이 불면 당연히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돈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쓰잖아요. 그리고 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는 거죠. 금과 은이 아니어도 되니까 어디에도 투자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금과 은이 낫다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을 하고 결정이 나면 바로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돼가지고 지금은 금과 은이 아니라고 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 투자하고 재테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우러져서 내 자산의 가치, 포트폴리오에 7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금과 은을 꼭 넣어달라는 것 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신 모든 일들을 돈을 갖고 있지 말고 어디든지 가치수단으로 옮기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금과 은은 생각하신 대로 결정만 되면 바로 실행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100% 제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금과 은이 계속적으로 쭉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금과 은을 사는 게 그때 올라서 조정받는 값보다 훨씬 쌉니다. 그만큼 많이 오른 다음에 조정이 크게 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은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은을
공장에 주문을 하고 받기로 했는데요. 자꾸 늦어져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자꾸 이제 은을 사겠다고 하시는데요. 기간이 오래되니까 한 달 넘게까지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은으로만 1탄, 2탄, 3탄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산업에 은이 어떻게 활용되고 앞으로 은값은 어느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은에 투자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